자, 그러면 이어서 사례 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지금 여러분들 24페이지가 되죠. 교재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의 해당 여부란에 수익 계정은 수익, 비용 계정은 비용이라 기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중요한 거는 회계를 빨리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빨리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또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빨리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표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표 입력에서 얘가 이제 차변에 적을 건지 대변에 적을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빨리 이 계정 과목이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빨리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일단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그랬으니까 이건 비용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자, 손실입니다. 이렇게 손실이 들어갔다 그러면 비용이고요. 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수익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료. 자, 이것도 료는 비와 같은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건 한자로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보험비와 같은 얘기가 되겠죠.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 되겠죠. 자, 잡손실. 자, 앞에 말씀드렸죠? 손실이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되겠죠. 여비, 교통비. 이거 뭐 당연히 비용이 되겠죠. 네, 애화, 환산, 이익. 애화, 환산, 이익이 들어갑니다. 끝자에 뭐라고 하죠?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잡이익. 그럽니다. 잡손실의 반대말이죠. 이것도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입니다. 비용이 되겠죠. 비용, 통신비, 비용이죠.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수익 되겠죠. 자, 수익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이건 비용이죠.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되겠고요. 수도 광열비 그랬으니까 이 역시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여 그럽니다. 자, 급여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고 선전비 그랬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되겠고요. 자, 임대료 그럽니다. 이거는 임대라는 말은 우리가 빌려준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가 뭐 이런 그 사무실 같은 거 이거를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수익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처분 손실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비용이 돼야 되겠죠. 자, 수수료 수익, 수익이죠.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자, 손실이 들어갑니다. 비용이죠. 임차료, 아까 보험료와 같은 거고, 자, 여러분들 또 임차료의 반대말이 뭐였죠? 임대료입니다. 자, 반대말이 임대료니까 수익이면 얘는 비용이 돼야 되겠죠. 퇴직급여, 급여의 종류 중에서 퇴직금인데요. 자, 이것도 비용입니다. 애완환산 손실, 이것도 비용이죠. 애완차손, 손입니다. 손실을 의미하죠. 이것도 비용입니다. 법인세 비용, 자, 이것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럽니다. 이것도 비용이 되겠죠. 재해손실 그럽니다. 재해손실 비용입니다. 소모품비 그럽니다. 이것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그럽니다. 이것도 비용입니다. 기부금 우리가 기부했으니까 이것도 회사에서 돈을 지출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수선비 비용이 되죠. 복리후생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나누듯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강조드립니다만은 자, 회계를 빨리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세무 1급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세무 1급까지 똑같기 때문에 회계는 똑같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계학을 이해하시려면 수익과 비용이 나눠주는 거, 구분하는 거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례 9번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공식을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총수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번 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장사를 해서 벌어진 돈을 총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쓴 돈. 자, 내가 쓴 돈을 총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번 돈은 45만 원을 벌었고, 자, 장사하기 위해서 25만 원을 썼으니까 이익이 남았죠? 얼마가 남았냐? 20만 원이다. 이거죠. 자, 총수익입니다. 75만 원인데 쓴 돈이 더 많네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겠죠. 마이너스 8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로 넘어가서 재무제표 작성 기준과 회계이론 정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재무제표라는 것을 가지고 대표적인 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무작정 그냥 의미 없이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업의 기준에서는 작성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작성 기준도 알아두시면 이거는 나중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초에서 회계 2급이지만 여러분 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에 지속적으로 이거는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공부해 두신다면 나중에 공부 안 해도 되겠죠. 편하겠죠. 그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몇 가지 기준을 원칙을 좀 지키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구분 표시의 원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약식으로 제가 그려본다면 자산 적을 때 어떻게 적어요? 유동자산 적고 그 유동자산 밑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비유동자산 적을 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유동자산을 먼저 적고 비유동자산을 나중에 적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부채를 먼저 적고 비유동부채를 나중에 적죠. 그 다음 이제 자본 적을 때는 5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여기 나오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만 저희 회계 2급에서는 여기 자본금만 회계 2급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자, 자본금만 회계 2급 시험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자본에는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알아둔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1급에서는 아주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해라. 구분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총액 표시를 한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는 총액을 적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서로 자산하고 부채가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서로 상계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자산대로, 부채는 부채대로, 자산은 자산대로, 부채는 부채대로 이렇게 적는 거를 우리가 상계 표시 불가능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매출채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죠.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텐데 여기에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때 외상 매출금이나 여러분들 바드럼이 있는데요. 그 아래에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적어서 이거를 뭐 100원에서 10원을 이렇게 뺀다면 이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100원이 총액이고 90원이 순액인데요. 자, 원래는 총액주의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다만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 또 나중에 비품
또 건물 이런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총액과 함께 순액을 함께 적어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나누고 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이거를 1년 기준 또는 정상 영업주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동성 배열법인데요. 자,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자산 적을 때 뭐 먼저 적었죠, 여러분들? 유동자산 먼저 적었고 나중에 비유동자산 적었죠? 부채도 유동부채 먼저 적고 비유동부채를 나중에 적었잖아요. 이렇게 유동성이 큰 거,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먼저 배열한다라는 게 유동성 배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잉여금을 구분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잉여금에는 자본주기가 있는데요. 자본에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란 게 있고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잉여금의 이름이 두 개가 있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거는 구분을 하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미결산 비만계정. 그럼 여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 가부족, 미결산 항목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모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시계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데 알 수가 없을 때, 내용이 불확실할 때 임시로 적어두는 계정이 이런 계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처리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서는 표시가 금지되는 거예요. 표시 금지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에는 적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먼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작성 기준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10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죠. 다음에서 밑줄 친 가의 의미는 그랬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어보면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 항목 배열은 가를 이제 읽어보죠.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여기서 현금화라는 것은 유동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걸 유동자금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게 현금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사례를 들은 겁니다. 자, 자동차 사고가 가벼운 자동차 사고 났다. 근데 내가 가해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이제 예 드리는 건데 이렇게 빠르게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유동성이란 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동성 배열법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작성 기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도요, 총액으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원칙이 총액으로 표시한다. 두 번째는 여기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식을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 이익이라는 게 나오고 또 판매비와 영업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영업손익이라는 게 있고 또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을 빼고 나면 이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하고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구분 표시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거고요. 개인사업자가 합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이제 주류를 하니까 하는 거고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회사가 법인인 회사, 법인회사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수익이 있으면요, 반드시 비용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수익과 비용은 항상 같이 있어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현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예를 들어서 팝니다. 우리 회사의 상품을 매출하죠. 100원을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로 현금이 100원이 입금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상품을 팔았고 그에 대한 현금이 들어오는 거, 회사로 현금이 들어온 거는 자산이,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매출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현금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에 실현이 됐다, 입금이 됐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현주의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주의다라는 겁니다. 발생주의다라는 것은 요건 요렇게 좀 가서 우리가 현금이 유입이 안 되어도 또 현금이 유출이 안 되어도 우리가 거래가 나오면 즉시 전표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걸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현금이 이렇게 입금됐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실현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발생주의는 현금이 유입이 안 돼도 또 현금의 유출이 안 돼도 즉시 전표를 기록하자는 게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한 가지 정말 주의할 거는요. 여기 보면 미실현 수익이란 말 나옵니다. 미실현 수익.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익과 비용을 적을 때 실현주의입니다. 실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실현된 수익은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 12를 통해서 기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이 아닌 것은 자, 발생주의 있었죠. 실현주의와 발생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동과 비유동 기준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작성할 때 사용했던 게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 표시까지 우리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데 있어서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책임은요. 요거 경영진에 있었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 한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실무자이겠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실무자가 당연히 재무제표를 작성은 하겠지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진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또는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출제 한번 됐으니까 이해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는 이 회계는요. 일반 기업액의 기준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자, 이런 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중요하게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액의 기준에 작성된 거는 당연히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의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작성된 거를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라고 본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항목은 그럽니다.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중요성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중요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회계 1급이나 세무 1급에 가면 똑같은 이 시험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이 표시가 가능합니다. 통합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재무제표 명칭,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 보고통화, 금액 단위를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공부하셨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반드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을 건데, 재무상태표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도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되고요. 재무상태표에서 당기순손실이 나왔다면 손익계산서도 당기순손실이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지 한번 우리가 공식을 복습하면서 생각해 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총수익과 총비용입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총수익은 벌어들인 돈이죠. 그렇죠? 번 돈입니다. 그 다음 총비용은 지출한 돈이죠. 쓴 돈입니다. 그래서 총수익에서 우리가 총비용을 빼고 나면 여기를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는 당기순이익이 2만 원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그럼 기초자본은 1월 1일이고 기말자본은 12월 31일이죠. 그래서 기초 때보다 기말의 자본이 크면 여기도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도 2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기초자본과 기말자본과 비교하는 것과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는 것을 해서 나오는 결과값, 당기순이익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초자본은 18만 원이 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 이거는 시험의 출제 예상입니다. 시험 예상 출제 문제입니다. 자, 기존에도 몇 번 나왔지만, 기존에도 이거는 이제 드문입니다.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출제안을 예상하는 문제로서 풀어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재무상태표는 배우셨죠? 이거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1월 1일과 12월 31일 이렇게 두 가지 날짜에 기초재무상태표와 기말재무상태표를 작성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손익계산서부터 이제 아래에 보시는 주석까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공통점이 일정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만, 나머지는 모두 일정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성과는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우리가 계산하게 될 건데, 자,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자본변동표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현금흐름표는 지금 아래에 보는 것처럼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이렇게 세 가지의 활동을 통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 등의 증가나 감소 활동을 나타내는 보고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충하여서 기록을 해줄 때가 있는데요. 이거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이제 5절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 네, 너무 많이 하니까 또 힘드시죠? 예, 잠깐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